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7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양 문예마당. 행복한 토끼와 맞닥뜨리다. 글 김세정. 고양시 일산 동구.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자작나무의 작은 가지들을 흔들며 향긋한 봄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길게 축 늘어진 수양보들의 줄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바로 위까지 드리워져 코끝이 간지러웠고, 풍성한 연초록의 잎과 라일락 향기가 섞여 나의 시폰 스커트 자락을 봄빛깔로 펄럭였다. 일산 호수공원은 코로나19로 지쳐가고 있는 우리를 꽃과 향기로 위로하며 생생한 색채로 계절의 여왕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뽐내고 있었다. 장미정원을 지나 소나무밭 그늘을 찾아 앉았는데 읽던 책을 가슴 위에 얹고 잠들어 있는 중년의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운동화 한 짝은 벗어 옆으로 제쳐두고 나머지 한 짝은 신은 채 새근새근 토끼잠을 즐기고 있었다. 돗자리도 없이 개미가 많을 텐데. 괜한 걱정을 해주며 잔잔한 호수와 건너편의 건물들을 구경하며 나도 모르게 하품을 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어깨에 묻은 흙과 건초들을 툴툴 털어내며 말을 걸어왔다. 어머, 제가 부스럭거려서 잠이 깨셨죠? 나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세를 살짝 고쳐앉더니 읽고 있던 책을 들어보이며 혼잣말처럼 솔잎 향기가 너무 좋아 저절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엉덩이 걸음으로 시원하게 부는 바람 사이로 내게 가까이 와 본격적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었다.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관찰자 효과의 실험 결과들로 엮어져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과 별과 우주과학 이야기도 아름답게 들어있다고 했다. 작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울러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랍게도 인생의 모든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커다란 소나무 그늘을 차지하고 앉아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가 책을 펼치더니 내 손에 꼭 쥐어주듯 큰 소리로 읽어줬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다. 이 말 너무 멋있죠? 하면서 벗어놓은 운동화를 바로 신더니 푸른 숲 사이길로 들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조심스럽게 외출했는데 문학소녀같이 청아한 친구를 만나게 돼 마음이 풀잎처럼 신선해졌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여기 어때? 일산 호수공원 고향 꽃전 시간. 플라워 북카페로 변신. 고양시 대표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가을 꽃축제 등 꽃축제와 다양한 전시대관 행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양꽃 전시관이 연중 책과 꽃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인 플라워 북카페로 탈바꿈했다. 1년 내내 꽃과 책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 서가와 벽면 녹화, 화해루 등 녹색 인테리어를 접목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연출한 플라워 북카페는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북카페에는 총 5만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문학, 비문학 등 분야별 서가와 화해, 원예 관련 코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테마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책은 북카페에서 자유열람은 가능하나 대출은 불가하다.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기증받은 9m 높이의 초대형 부트리 원더랜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적인 북아트 예술작가인 마이크 스틸키의 작품으로 버려진 1만 4천여 권의 책을 쌓아 만든 북트리에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물가족 그림 등이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다. 진귀한 수석 작품 전시도 만날 수 있다. 활짝 핀 꽃, 거북이 등껍질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수석 72점이 북카페 1층에 전시돼 있다. 시날로 홍보관으로 운영되던 2층에서는 플라워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어린이,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부터 전문가 양성 국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화해 강좌가 열려 시민들이 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꽃다발, 다육식물, 공기정화식물, 공중식물 등 싱싱한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꽃집과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운영된다. 플라워 마켓, 북토크쇼 등 이벤트 개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워 북카페로 운영하기 위해 시즌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플라워 마켓을 비롯해 작가 초청, 북 토크쇼, 가족 꽃꽂이 체험 등 꽃과 책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시즌별로 열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라워 북카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입장 시 발열 체크와 QR코드 방문객 관리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시 수용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매일 방역, 소독, 환기 등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하며 운영된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고양 시민의 큰 사랑을 받는 호수공원에 새로운 명소가 될 화해 복합 문화공간 플라워 북카페. 꽃과 책이 있는 고양시만의 특별한 힐링 공간을 기대해도 좋다. 운영시간 1층 북카페 플라워샵 하절기 3월부터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 11월부터 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층 플라워 아카데미 카페 하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명절 설날 추석 당일 1월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향 읽기 편마음지대 동굴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 확인 고양동 호랑이굴 정밀 발굴조사 성과 공개 고양동 호랑이굴은 예로부터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현재 이 동굴은
덕양구 고양동, 대자산 북동쪽 능선의 사면부 중턱에 위치하며 해발 고도는 약 168m이다. 고양시가 자연동굴인 고양동 호랑이굴을 발굴 조사한 계기는 약 3년 전인 2017년 12월에 새롭게 발견돼 조사된 고양 돈해동 유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유적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4,500제곱미터라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구석기 시대의 석기와 화살촉 등 47,802점이 발견됐다. 유적은 인근에 위치한 연천 전곡리 및 파주 운정유적과 비슷한 시기인 7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유적이자 한반도 최초의 석기 제작소 및 채석장으로 당시 한국의 고고학계를 들썩였던 커다란 발견이었다. 돈해동 유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고양 가와지 벽시에서 구석기 시대의 고양 돈해동 유적으로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고양동 호랑이굴은 고양시가 한반도의 선사문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도시임을 증명하고 향후 시민을 위해 교육 및 역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5월에서 9월까지 진행한 고양시 선사시대 조사 용역에서 입지 조건과 형태 그리고 규모 등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동굴로 보고된 곳이다. 고양시에서는 2019년 11월에 고양동 호랑이굴에 대해 시골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동굴 입구 15제곱미터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 한반도 최초로 편마음지대 동굴에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을 새롭게 확인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 유적의 퇴적층은 지표에서부터 약 3m까지 연속되고 8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표부터 세 번째 층까지는 자연 퇴적층이며 그 아래 70cm에서 1.3m에 해당하는 네 번째 층은 역사시대 유물층으로 내부에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자기, 도기편, 기와편 등이 소량 출토됐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다섯 번째 층인 약 1.3에서 2.4m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뗀석기가 발견됐고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하부 퇴적층을 지나 가장 마지막 층인 여덟 번째 층에서는 제4기 갱신세 퇴적층이 확인됨으로써 구석기 시대의 문화층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섯 번째 층인 신석기 시대 문화층이다. 여기에서는 신석기 중기에서 후기로 편년되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빗살무늬 토기는 약 100여 점이 출토됐는데 대부분 토기의 몸체이며 입구와 바닥면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양은 단사선문, 어골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됐다. 뗀석기는 매감에서 석영을 채취하거나 강가의 자갈을 채집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종류는 망치돌, 격지, 밀개 등이다. 이와 함께 편마음으로 만든 신석기 시대의 농경도구인 굴지도 한 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뗀석기의 경우 발굴조사 초기에는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석기로 보았으나 현재는 신석기 문화층이 교란이 없으며 가장 마지막 층에서 안정된 구석기 문화층이 발견됐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교란이 없는 신석기 문화층의 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편마음지대 자연동굴로는 한반도 최초로 고양동 호랑이굴에서 선사시대 동굴 유적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선사시대 동굴 유적은 제천 전말동굴, 단양 금굴, 정선 매둔동굴, 영월 연희굴, 청원 두루봉 동굴 등으로 모두 석회암지대에서만 확인됐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선사시대 동굴로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고양동 호랑이굴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은 고양시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획기적인 사건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진행된 발굴 조사는 동굴 유적의 일부인 10분의 1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동굴 내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그 규모와 사용 시기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8번째 층에서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동굴의 규모와 실제 운영 시기를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차적인 학술 조사를 통해 그 성격과 사용 시기들이 명확해져 고양시의 고양동 호랑이굴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성사 이동. 이웃을 생각하는 땀방울로 사랑을 나눠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나눔사랑 공동체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교동 소재 동농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200여 평의 농지에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상추, 깻잎 등을 심어 수확한 작물은 행복두레와 불우이웃 돕기를 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성사 이동장 및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지난 3월부터 밭 고르기 작업,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고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 매주 각 분과별로 김매기를 했다. 더위가 시작되던 5월 초순, 이틀에 걸쳐 고추와 고구마 심기를, 말일에는 풀뽑기와 고추 줄 띄우기, 거름주기에 전 회원이 참여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전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작물이 잘 자라고 있으며 6월 중순 1차로 감자와 채소들을 수확해 일부는 꾸러미로 만들어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확할 농작물 판매 수익금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모든 행사로 인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사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주교동, 원당 도시재생, 음악으로 골목을 점령하다. 주교동의 골목은 반듯반듯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원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1년 뒤 주민협의체가 조직돼 소소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바로 음악회였다. 주민들이 직장 퇴근 후 마을에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해서 저녁 시간으로 공연을 기획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의 앞 도로를 막고 공연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행히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우회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일단 공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음향과 조명 마련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무대 차량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주민협의체는 여러 회의를 거쳐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지역 기타 동아리 등이 출연하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정했다. 마을에서 골목을 막고 하는 음악회. 드디어 공연 준비에 나섰다. 다행히 날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의 주민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335 찾아와 자리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내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걸음을 옮기던 직장인들도 자리를 잡았다. 무대의 막은 원당시장 상인의 난타님이 우렁차게 열었다. 이어진 공연들에 주민들은 박수와 노래로 화답했다. 소리가 커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닐까 했던 우려는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나선 동네의 기타 동아리 6현 6색의 공연에서 주민협의체와 현장센터 활동가들은 함께 원당 도시재생이 적힌 조명판을 들고 나왔고 공연은 클라이맥스를 향했다. 정말 좋았어요.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내년에도 하나요? 수고 많았어요. 감동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다양한 찬사가 쏟아졌다.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삶 말이다. 행사를 준비한 주민협의체 임원들도 참여한 주민들도 모두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함께 멀리 걸어갈 것이다. 마을 안에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갈 것이다. 가을밤의 골목 음악회는 그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마을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고양시가 함께한 원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행신이동. 꽃 할배 할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행신이동 꽃보다 할배 할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집밥을 지어드리고 함께 수다를 떨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할배 할매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없어서 근래에는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다. 우리 할배 할매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가장 취약하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내고 집안에만 머무시느라 지칠 대로 지친 할배 할매들의 입맛을 돋우어드릴 반찬을 만드느라 주민자치복지분과위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무더위에 마스크 쓰고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도시락 배달을 위해 계단을 숱하게 오르내리느라 땀이 범벅이지만 반가워하실 할배 할매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면서 환하게 웃는 봉사의 달인들이다. 오이 소박이, 불고기 등 5종류도 넘는 반찬을 담아낸 넉넉하고 푸짐한 도시락 속에는 아침 저녁 물을 주면서 정성껏 기른 콩나물을 제공해 주신 무원 10단지 노인회와 뙤약볕에서 힘들게 기른 열무를 선뜻 내어주신 강매동 이웃의 정성도 한가득 담겨 있다. 어르신들께 미리 전화를 걸어 배달 시간을 알려드리고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도시락을 받으시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신다. 또 전화도 하셔서 정말 더운데 요리에 배달까지 해주었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신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꽃보다 할배 할매들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벌써 다음 도시락 메뉴를 삼계탕으로 정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주신 동장님, 맞춤형 복지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정발산동. 정발산동의 아름다운 반란.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환경 정화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정발산동 청소년 봉사단을 구성해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발산동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2020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에 참여해 2단계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자원순환마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1월 쓰담쓰담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페스티벌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쓰담데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30일에는 춤추는 빗자루 쓰담이를 부탁해 라는 부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축소해 진행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재사용, 자원 재활용 및 분리배출 생활화에 공감했다. 또 종이팩, 폐 건전지를 각 티슈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행사에는 집에 모아두었던 폐 건전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건넸다. 행사 중 재밌는 퀴즈로 풀어보는 재활용 분리배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코너는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재활용품인 척 하는 쓰레기, 음식물인 척 하는 쓰레기 등 알쏭달쏭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쉽고 재밌게 퀴즈로 풀어보고 선물도 받아가면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주민들이 쓰담쓰담 서포터즈 모집과 자원순환마을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앞으로 자원순환마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진윤숙 위원장은 정발산동 주민 모두가 춤추는 빗자루, 쓰다미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함께하는 고향 리포트 2. 높은 하늘 위로 킥오프. 고향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 개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 드론 산업은 물류, 교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고양시에는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R&D 거점인 항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 비행장과 기업 입주실을 포함하는 드론 앵커 센터를 조성 중이다. 2022년 예정.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사업에 도전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을 지정받고자 한다. 서비스 확산 측면에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귀가 안심 도우미, 인프라 점검 등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 비행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고향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 개최. 올해는 시민 접점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로 고향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를 개최한다. 드론 축구는 공 모양의 드론볼을 조종해 골대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방식의 신개념 스포츠 경기이다.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는 드론볼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스릴감을 주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기몰이 중이다. 드론 축구를 실제로 본 관객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퀴디치 경기를 연상하기도 한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고양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는 2020년 8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5주간 고양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개조 24개 팀이 조별 예선을 치른 뒤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전국에서 1부, 2부, 유소년부를 대상으로 약 60개 참가팀을 모집한다. 전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랜선 개막식을 포함한 모든 경기는 온라인으로 중계 예정이다. 금번 경기의 총 시상금은 국내 최대인 5천만 원이다. 드론 축구는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일정 시간 연습만 한다면 쉽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드론의 추락 등 돌발 상황에서 드론을 수리하고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양 드론 축구 챔피언십 리그를 통해 다채로운 드론의 세계에 입문하기를 권해드린다. 자세한 일정과 온라인 중계 페이지 등은 추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gipa.or.kr 공지사항 참고. 문의 031-960-7822. 드론 축구란? 드론 축구는 드론과 축구를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구의 방식이 아니라 공격수가 수비수를 뚫고 골대를 통과해 득점하는 미식 축구 방식의 경기이다. 5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며 선수들은 각각 드론을 감싸고 있는 공 모양의 지름 40cm 드론볼을 가지고 출전한다.
드론을 감싸고 있는 특수 소재의 보호막 덕분에 격렬한 경기 중에 드론이 떨어지더라도 망가지지 않고 다시 뜰 수 있다. 팀을 이루는 선수 5명 중 2명은 공격수, 3명은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공격수들은 드론볼을 조종해 지상 3m 높이에 설치한 지름 60cm 튜브 모양의 골대에 슛을 넣는다. 그동안 수비수들은 공격수들이 골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3분 3세트로 진행해 많은 세트를 가져간 팀이 승리한다. 지금까지 고향 소식 2020년 7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